자, 여러분 22페이지 양가로 16번 가산세와 가산금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그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자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가산금입니다. 그러면 이 가산세와 가산금 이걸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면요. 자, 가산세와 가산금을 이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산세라는 것은 여러분요. 가산세는 어떤 거냐? 얘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자, 가산세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 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해요. 벌과 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그래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 금적, 행정벌적, 또 학자들이 뭐 벌과 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가산세는 자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아까 저기 보세요. 자,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계산됐다. 그럼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 100만 원에다가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가산세에는 근데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네?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가산세에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는데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가산세는 이렇게 나눠져요. 먼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그래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자, 신고를 만약에 했는데 납부만 안 했어요. 그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되는 거고,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각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 그럴 때 신고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신고를 불성실했을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돼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그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 떡 뛰어가서 내더라도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달리해요. 그래서 40%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20%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10% 적용되는 것도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볼 거고요. 자, 40%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적게 신고를 해요. 자, 그럴 때 부정한 방법이 어떤 거냐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자세히 법령에 부정한 방법이 뭔지 쭉 나와 있는데, 대개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뭐 그런 방법이에요. 네, 그런 방법으로 뭐 다운계약서 쓰거나 업계약서 쓰거나 뭐 이런 거 다 부정한 방법이죠. 자,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했다. 자, 그러면 뭐 납부세액의 40% 뭐 이렇게 해서 40%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부정한 방법 이런 말 없이 그냥 그런 방법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가 적용돼요.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얼마요? 20만 원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10%는 과소신고예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그러면 과소신고가산세 10%예요. 원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인데 자, 80만 원만 신고했습니다. 80만 원만. 그러면 신고 금액이 80만 원. 원래 납부할 세액은 100만 원. 그러면 과소신고분세액 얼마? 20만 원에 10%니까 얼마? 2만 원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아, 무슨 내가 어려운 수학 공식 한 것도 아니고 산수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찡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 공부면은 이렇게 우리 수강생들 보면은 그 돈 있잖아요. 돈과 관련한 거는 뭐 머리도 돈으로 환산하면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가지고 다 요게 이제 뭐 이율 같은 거 계산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머리도 탱탱 돌아가시는데,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얘기를 갖다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띵 하면서 산수를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하여튼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이렇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요. 이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가산세에 해당되는 걸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취득일부터 60일 예를 들어서 취득세 하루만 지나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돼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한 금액 또는 미달 납부, 과소 납부 있죠? 미달해서 납부한 그 미달 납부한 요 금액에다가 만 분의 3이요. 0.03%, 1만 분의 3, 0.03%율을 가산하는데 여기다가 또 미납 일수를 곱해요. 미납 일수가 만약에 신고기한 지나서 25일이었다? 25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있죠?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씩? 0.03%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정도입니다. 일단 신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3%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에 관한 얘기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산세는 하여튼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할 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 가산세는 근데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런 거.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금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금에 관한 건데, 요 가산세부터 거기 교재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면 22페이지 양가로 16번에서 동그라미 1번 가산세입니다. 의의 보세요.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러니까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이 세법에 따라 여기 보세요. 산출한 세액 100만 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합니다. 자, 세분 다만 거기 밑줄이요.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지만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합니다. 과태료나 벌금은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오로지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자, 벌금, 과태료 이런 건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고, 가산세는 밑줄이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가산세부터는 여기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 징수하죠. 그래서 가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동그라미 C번이요. 가산세 구분이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하여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40, 20, 10%로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가산금입니다. 의 이제 나오는데 요것도 가산금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요 가산금은 의의를 같이 한번 보고 바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가산금에 관한 얘기 한번 봅니다. 의의를 보시면 가산금이란 밑줄입니다.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오고 납부하지 않을 때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밑줄이요. 여기 이제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이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아까 먼저 붙은 그 일반 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자 말합니다. 자, 가산금은 본세가 아닌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떤 말인지는 나중에 이제 사례 연습을 좀 해서 3, 4월 달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키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일단 밑줄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가산금의 구분이요. 자, 가산금 먼저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한 조세의 밑줄입니다. 100분의 얼마? 3%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아직은 숫자 못 외워도 괜찮아요. 자, 지금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이해하면 되는 거고, 어떤 구조 속에서 나왔는지 이해하면 되고, 몰라도 되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일단 무조건 붙습니다.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동그라미 B번 중과상금이라는 게 붙는데요. 체납된 조세를 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밑줄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 1,000분의 10이요. 1,000분의 10이니까 1.2%의 백분율로 하면 1.2%. 자,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상금을 일반 가상금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아까 3% 깔아놓은 거에 더해가지고 중과상금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중과상금은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징수하는 기간은 밑줄입니다.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로 하면 약 5년이네요. 약 5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까지만 해놓고요. 요까지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금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가상금은 얘는 납부하는 세금 신고나 불송치하면 가산세인데 얘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이고요. 미납부했을 때 가상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연체적 성격으로.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불성실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 얘는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조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금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반적인 가산금과 그 다음에 중가산금이라는 것으로 나눠져요. 그럴 때 일반 가산금은 자, 고유세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의 몇 프로? 3% 깔아놓고요. 중가상금은 자, 일반 가상금 여기 3%에 이제 더해지는 가상금인데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매 1월 경과시마다 자, 몇 프로씩이요? 몇 프로씩? 1,000분의 10이니까 1.2%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0개월. 60개월에 한해서만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60개월에 한해서. 자, 그러면 중과상금은 보니까 여러분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냐면 최대 몇 프로까지요? 7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 곱하기 60 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 가상금은 3%가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75%까지 이렇게 가상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그럼 무슨 얘기냐? 한번 들어보세요.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있는데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고지서에 나와 있는 납부기한이 몇 년, 몇 월, 며칠로 나와 있었어요, 원래. 까지 내라고. 근데 실제 이 사람이 납부한 기간이 보니까 납부한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로 나와 있어요. 따져봤더니 납부기한 지나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세금을 납부한 거였어요. 이럴 때 고지세액은 1,000만 원이고요. 일반 가상금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총 합계액 얼마입니까? 일반 가상금, 중가상금? 750만 원이지 얼마예요, 여러분들. 고지서액이 1,000만 원이면 고지서액이 납부기한 지나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세금을 냈다? 그럼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3% 일반 가상금. 그 다음에 매 1월 자, 한 달씩 1.2%씩 60개월이니까 5년 60개월이니까 72% 중가상금. 그래서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가상금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가상금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냐? 얼마? 750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은 토탈에서 1,750만 원의 세금을 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정도까지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가산세와 가상금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가상금, 자,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고요. 가상금. 그 다음에, 가상금은 그 다음에 가산세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또 징수 방법 다 아까 말씀을 제가 다 드렸고요. 이런 정도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살 붙여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살 붙여서 가는 거고. 자, 그러면
동그라미 B번에서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이 B번 중과상금에서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건 뭐 체납한 납세 51세기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아직은 뭐 기억하셔도 괜찮고요. 동그라미 D급번입니다. 요거 몇 줄이죠?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당연하죠, 여러분들.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저 세금 갖다가 가상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 밑줄이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3페이지 조세 용어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공부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가 가슴에 느껴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책장이 안 넘어가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저절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자, 우리 제2장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을 쭉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걸 또 지울게요. 사진으로 찍어 가시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기는 또 저 카페, 다음 카페 오시면은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막 제가 이렇게 제 카페 소개할 때 이미 스마트폰으로 카페 앱으로 해가지고 벌써 회원가입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이제 그날 계속 보니까 이제 제가 사연들은 다 봤어요. 이렇게 나이도 보고 비공개로 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냥 그러지 말라니까. 나이도 보고, 그 다음에 연령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입 인사 글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대충 이분이 어떤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고 글을 올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세 총론까지는 제가 다 올렸으니까 그 자료 보면은 요 징수 방법 아까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또 읽어보시면 되고요.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안 봤어요? 그냥 회원 가입만 한 거예요? 진짜 안 하는 사람들은 또 확보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도 거기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모르겠는 거는 뭐 안 배웠으면 그냥 해설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요. 우리가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할 의무 있죠? 납세 의무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이게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고 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게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세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법령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학자들이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또 확정은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뒤바꾸면 틀려요.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집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걸 이제 뒤바꿔서 납세 의무는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해놓고 틀리게 해놓은 문제집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걸 전국 모의고사에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제가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충 이제 보면 나중에 되면 이제 타사 이제 전국 모의고사 문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구입해서 한번 보거든요. 수영 같은 데 가서 구입해가지고 대충 문제 어떻게 출제들 되고 있는지 대충 이렇게 문제를 보거든요. 타사도. 근데 보면은 이런 거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납세 의무는 이걸 모의고사에 전국 모의고사에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걸 틀리게 한 그 모의고사 내는 있는데 나오면 안 되는데요. 왜냐면 법령에 규정이 없어요. 학자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법령에도 없는 걸 내면 안 되는데 어떤 간에 그렇지만 이해를 위해서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첫 주에 여러분 처음 만나서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하는 과정을 소개했었죠? 그랬잖아요. 두 사람 만나서 아유 제 동창 잘 돼 있으면은 여자들은 무슨 동창회라든가 무슨 모임에
자기가 잘 나가고 있어요. 요새 신랑이 돈을 잘 벌고 잘 나가. 그러면 모임 같은데 어디 동창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막 나올 건데, 그죠? 그게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왜 안 나오지? 진짜 궁금해요. 하여튼 제가 그래서 다른 데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곳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하여튼 요걸 보고 있으면, 네가 혹시 공유중에서 공부하게 돼가지고 이걸 보고 있으면 나한테 꼭 연락 좀 해다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혹시 네가 배운 곳이라고 하는 얘기가 강의 듣고 있으면 하여튼 꼭 연락해라. 예, 진짜 아니 진짜로 꼭 보고 싶어요. 진짜로. 첫사랑은 만나지 말아라 뭐 그런 게 있지만, 다른 애들 보고서 그냥 진짜 좀 이제 아줌마로 변한 친구들을 보면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얘는 그래도 실망할 땐 실망하더라도 꼭 보고 싶어요. 하여튼 꼭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름까지 실명으로 밝힌 곳도 있어요. 실명으로 밝혀서 아무개야 꼭 연락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 공부 안 하나 봐요, 중개사. 자, 여러분 봅니다. 아니면 그 아는 친구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해줬을 텐데. 하여튼 취득세는 여러분 보세요. 그 친구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하는 과정을 소개했었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이에요. 매매한다 그러면. 그럴 때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집은 사실상 이 매수인이 취득했다고 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취득한 사람은 잔금 치렀을 때 취득했다고 보고, 취득했을 때 그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할 의무가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성립하는데, 왜 추상적이냐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취득한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성립했는데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자, 확정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구체적 확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득세, 자, 처럼요. 여기 보세요.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앞으로 항상 여러분이 이걸 떠올려야 돼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면 돼요. 자,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취득세는, 자, 납세무 확정,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하는 조세라고 아까 배웠어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 납세 의무자가.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금을 확정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자, 보세요. 납세 의무자가 납세금을 확정하긴 하는데, 자기 뭐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지우고 던져버리고, 소파에 나와서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취득세 계산했다 던지고, 또 안방 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확정되냐 그러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자, 세금 계산에서 과세권자한테 신고하게 되면 이제 세금 계산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가 확정이 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시험은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조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또는 국세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려울 거 없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국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때,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러면 뭘 생각 떠올려야 돼?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국세 떠올리시면 돼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소멸이요. 확정된 납세무는 이제, 자, 어느 때 소멸하느냐? 세금 납부하면요. 세금 납부하면 납세무는 소멸하겠죠? 그렇잖아요.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무는 소멸합니다. 자, 28회 시험에서는 올해 지난 28회 시험에서는 다음 중 납세무 소멸 사유인 거 골라봐라. 박스에서 뭐 5가지 이렇게 깔아놓고 소멸 사유인 거 골라봐라.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쉽게 나왔고요. 하여튼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무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 자,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과세 기준일, 자, 언제냐면 6월 1일에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과세 기준일이 뭔지 용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세금이 부과돼요.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가 돼요. 근데 자, 재산세로 한번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재산세는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지 문제가 되지. 왜냐? 1월 달에 샀다가 5월 달에 재산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자, 8월 달에 재산을 샀다가 12월 달에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당해연도 재산세는 매도인한테 부과할지 매수인한테 부과할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2018년 5월 20일 날 어떤 건축물이 폭삭 멸실했어요. 요새 요 강의하면서 요새 저 지난주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폭삭 멸실 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요즘 그 분위기에서는 좀 부적절한 예가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포항에서 지진 나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제 강의 포항 쪽에서 그쪽에서 제 강의 들었던 그 수강생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어떡하네 하여튼 2018년 5월 20일 날 폭삭 어떤 건축물이 멸실했어요. 그러면 이 멸실한 건축물에 대해서 당해연도 재산세를 부과할지 말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놓고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세금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 그리고 나오면 항상 친구 같이 나오는 애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런 애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고, 자, 매년 언제냐면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해서 얘네들은 항상 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건축물이 자, 2017년 만약에 2018년 5월 만약에 20일 날 폭삭 멸실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재산세 대상 물건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당연히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자, 말 것이냐. 부과할 때는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존재했으니까 그만큼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 부분은 1년을 따졌을 때 없었으니까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대상이 되는 물건이냐. 6월 1일 날 봤더니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건축물은 당연히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5월 19일까지는 있었잖아요. 자, 있었어도 자, 6월 1일 날 이 건축물이 재산세 없으니까 자, 6월 1일 날 기준으로 재산세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니고요. 또 보세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 5월 31일 날 자, 잔금을 치렀어요. 그리고 6월 20일 날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을 명의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자, 잠깐. 막 헷갈려 그러면 옆에서 자꾸 얘기하시면. 경험자라고? 쉬는 시간에 얘기해, 쉬는 시간에. 자, 쉬는 시간에. 다 들리잖아, 이렇게. 자, 봅니다. 그래서, 5월 30일 잔금 치르고 6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당연도 재산세는 누가 납부할 문제가 되느냐?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기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날 봤더니요,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누구 명의 등기로 돼 있었어요? 6월 20일 날 등기니까 6월 1일 날은 누구 명의 등기했어요? 갑.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매도인인 갑소유입니다. 근데 5월 31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을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배울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등기 안 됐어도요,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자,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똘똘한 주부들은 우리가 세법을 안 배웠어도요, 똘똘한 주부들은 머리가 핑핑 돌아가요.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4월 달이나 5월 달에 잔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체료를 물고 한두 달 무는 게 유리한지, 재산세나 종부세를
보유세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한데 따져서 한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만약에 그냥 연체료 무는 게 더 싸게 먹힌다 그러면 연체료를 물고 자 매수인은요 언제 잔금을 치러요?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러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법률 상식으로 매수인 입장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세나 종부세를 안 내려면 자 당연히 재산세나 종부세를 안 내려면 언제 잔금 치르는 게 좋다고요? 6월 1일 지나서요. 6월 1일 날 잔금을 치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배워요. 6월 1일 날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딱 6월 1일 날 낮에 만나서 그러면 매수인이 납세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6월 1일 지나서 6월 2일 날 잔금을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6월 2일 이후에. 그래서 6월 1일 날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잔금을 치르면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6월 2일부터 하여튼 잔금을 치러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하여튼 자 그건 나중에 일이고 어떻게간에 이런 것들 이게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누가 납세무자든 이런 것들을 다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금방 배웠잖아요. 과세 기준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가 돼요. 자, 납부할 의무자가 됐어요.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왜 추상적이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자, 납세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는 조세라고 아까 배웠어요? 세무공무원, 과세주체, 국가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 그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니까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요. 자, 우리 용어 설명 하나 드립니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결정한다.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 나오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보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자, 같은 보통징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처럼 보통징수나 정부 부가가세하는 세금들은 누가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라고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정답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 같이 골라서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뭐예요? 국세고. 원칙 과세권자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고르라고 했으니까 뭘 골랐어야 돼? 재산세. 자, 종부세는 고르면 안 되잖아요. 국세니까.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은 이렇게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들은 과세권자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조세가 어떤 거냐?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조세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또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무신고했을 때는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는 원칙은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아까 징수 방법이 머릿속에 쭉 있어야지 계속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데 납세무자가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 21회 시험 때 나왔던 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4번. 에? 4번. 자, 에?
4번이에요? 진짜로? 네.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를 줄게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다시 문제.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4번. 네? 맞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문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는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 내가 세금 계산한 고의소 휴통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그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시고, 납부 등을 또 소멸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재산세는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합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때 시험에서는 이제 각 세목별로요, 이 납세무 성립 시기가 각 세목별로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에. 그래서 그 납세무 성립 시기 각 세목별로 어느 때 성립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 자,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만 알면 되는데, 확정도 역시 또 이제 징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를 아셔야 되고, 소멸은 제가 소멸은 잘 시험에 안 나왔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자, 몇 년 전에 소멸에 관해서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딱 한번 나온 적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멸이 안 나오다가 28회 시험에 이제, 요번에 28회 시험 때 소멸 사유인 거 골라봐라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쉬운 거였고요. 우리 맨날 하던 거.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멸은, 만약에 시험에 요번에 이제 좀 깊은 내용이 나왔으면은 요번에 아예 안 나온다, 이렇게 거의 안 나온다 내가 얘기하겠는데, 깊은 내용이 안 나오고 아주 기본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소멸도 올해 좀 그래서 또 종합문제 속에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해서 좀 보시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작년에 28회 시험 제가 시험 전에 소멸을 강조 드렸었는데 성립확정 소멸에서는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소멸에 관해서 제가 강조를 좀 깊은 내용까지 개정 내용 포함해서 막 강조를 드렸었는데 시험에 나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막 강조를 많이 드리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성립확정 소멸 어떤 거 올해 또 중요합니다. 성립확정 그래서 중요하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제2장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제1절 납세무 성립 및 확정에서 1. 납세무 성립식이요. 납세무는 성립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다. 줄 긋지 마세요. 이런 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 납세무 성립식이란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때 추상적으로 납세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제 각 세목별로 얘는 어느 때 납세무가 성립하느냐, 성립 시기,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취득세 밑줄입니다. 땡땡, 취득세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밑줄 쫙이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사속 들어가면 틀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배울 건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나눠지는데 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 시험 관계없고요. 기억번만 밑줄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입니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등기한 후 60일이 경과하는 때 땡. 등기 등록하기 전 땡입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밑줄이죠. 얘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요? 과세 기준일입니다.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 6월 1일이요. 밑줄 쫙. 주민세 일부가 그런데 저 과세 기준 납세무 성립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역자원시설세 동그라미 7번에서 기억번만 밑줄입니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 문제는 우리가 이제 27회 시험에도 이런 거 나왔었지만 재산세 과세 기준일 매년 7월 1일. O, X. X입니다. 6월 1일이잖아요. 이렇게 쉬운 단순 암기식 이렇게 쉬운 지문도 나오지만 자, 요런 것만 맞추면 8개밖에 못 맞춰요. 8개밖에 못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력을 좀 발휘해서 제가 물어보는 요런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요런 지문을 맞추면 이제 11개, 12개까지 맞추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 X요. 맞잖아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과세 기준 6월 1일인데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그랬으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요? 6월 1일. 똑같죠? 자, 그래서 같은 지문입니다. 이게 맞는 지문. 이런 응용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자, 특정 자원분, 니은번 지역자원시설세는 줄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참고적으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자들에게 부과하는지, 어떤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지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뭐 발전용수,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 지하수를 채수, 퍼 올리는 때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줄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8번, 9번, 10번, 11번. 자, 이거는 나중에 볼 거예요. 중요하지만 나중에요. 공부는 항상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적인 거 설명하고 가장 기본적인 틀을 설명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 2월, 3, 4월, 5, 6월 가면서 계속 뭐 하냐면 살 붙여서 이 기본 틀에다가 이제 여기서 추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추가해서 하나씩 또 추가해서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압축 정리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강의는. 그래서 요거 이제 요까지만 오늘은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양가로 2번 봅니다. 국세납세무 성립식 있죠? 국세납세무 성립식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있잖아요. 자, 요거 밑줄입니다. 그리고 밑줄이고요. 밑줄 거놓으시고 제 설명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득세 같은 세금들이 어떤 세금이냐면 보세요. 소득세 같은 세금은 이런 세금이에요.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소득세. 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과세할 것이냐. 법인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것이냐. 부가가치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그래서 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 국세 3인방 얘네들은요. 자, 뭐가 있냐면 일정한 과세,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간을 두고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과세하는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과세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소득세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여러분, 소득세는 만약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과세한다 신고하라고 하면 그럼 저는 매일 돌아다니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마이크 잡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 소득세 신고하다가 그냥 판나지 그러면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몰아서 과세합니다. 그래야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마다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소득세 같은 세금은 소득세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면 그냥 1년 내내 그냥 소득세만 신고하다가 판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 얘네들은 그럴 때 과세 기간이 있고 소득세 과세 기간은 미리 말씀드리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럴 때 소득세는요, 여러분 보세요. 11월 11일 이때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11월 11일이면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로 데이였는데 요번에 올해 빼빼로 데이는 강의들이 늦기 시작해서 그런가 빼빼로 데이였는데 옛날에는 빼빼로 데이일 때는 제가 예전에는 저 얼굴이 진짜 예전에는 얼굴이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아줌마들이 대단히 좋아했었어요. 제 얼굴에서 막 아우라 있죠? 아우라 후광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진짜요? 내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후광이 나오고 그 얼굴이 특히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점심 먹을 때 보면 저 주부 수강생들이 그래서 아줌마 수강생들이 그래서 제 얼굴 보면서 어떻게 피부가 내 얼굴보다 피부가 더 좋아요? 어떻게 피부에 잡티가 하나도 없어요? 막 그랬거든요, 진짜.
아유, 그랬어요, 진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얼굴이 이제 늙어서 그런데,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빼빼로 데이가 되면은 진짜 막 빼빼로도 많이 쌓이고 막 그러더니 요즘은 빼빼로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11월 11일 날 이번에 빼빼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날 때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로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주부 수강생이 교수님 제가 사실 오늘 주려고요. 자, 갖고 온 게 있었는데 아까는 창피해서 못 주고 지금 드리려고요. 그러면서 그 마트에서 산 빼빼로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그러면서 내가 갖고 갔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11월 11일 날은 있잖아요.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요. 왜 계산할 수 없냐고요? 그 이후에도 11월 12일, 13일, 14일 하면서 소득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소득세는 비로소요. 보세요. 12월 31일이 돼야지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소득세는 12월 31일이 됐을 때 비로소 1월 1일부터 쭉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요. 자, 소득세 납부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왜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12월 31일 날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고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되는 11월 31일 날 소득세 납부 의무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소득세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외가 있지만 예외들은 몰라도 돼요. 지금 소득세는 어느 때 납부 의무 성립한다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 납부 의무 성립 시기는 땡땡, 소득이 발생한 때. 소득을 얻은 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다 틀립니다.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 그셨죠?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동그라미 6번 종합부동산세요. 밑줄입니다. 얘도 재산세처럼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라고요? 6월 1일에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다음 중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조세를 골라라. 또는 다음 중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뭘 골라야 돼?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일인데요.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정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정은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확정 또 소멸에 관한 얘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쉬겠습니다.